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리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름에는 메이크업이 녹아내리고 잘 번지잖아요. 안 그래도 더운데 메이크업까지 무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살아남는 안 지워지고 안 번지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땀나고 유분 많이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희니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베이스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컨실러만 바르는 건데 가릴 부분만 부분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피부가 너무 답답하고 땀이 많이 났을 때 지워지면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컨실러만 딱 부분적으로 발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가볍고 편안하고 지워진 것도 티가 많이 안 나고.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컨실러 사용할 건데요. 이게 워터프루프가 돼요. 그래서 마르면 물에 잘 안 지워져서 여름에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형은 되게 얇은데 커버력은 또 좋아요. 좀 비싼데 가격값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도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손등에서 덜어낸 다음에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묻히면 돼요. 반만 발라볼게요. 가리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모공이 크잖아요. 이렇게 쓸어줘요. 이때 컬러는 너무 밝은 건 안 돼요. 부분적으로 발랐을 때 되게 얼룩덜룩해 보이거든요. 최대한 내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너무 밝은 컬러는 안 됩니다. 딱 맞는 컬러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두운 거 밝은 거 섞어서 바르든가 아니면 조금 어두운 게 나아요. 조금 어두운 게 덜 얼룩져 보이거든요. 미간이랑 앞볼이 붉으면 되게 홍조 같아 보여요. 이쪽에 얇게 발랐고요.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그러면 바른 부위, 안 바른 부위 차이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얇게 바르는 거예요. 피부가 조금 깔끔해 보인다. 그 정도로만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턱도 좀 붉은기가 있어서 인중까지 가볍게 바르고 조금씩 묻혀가면서 코도, 모공까지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온다. 좀 덜어요. 절대 많이 나오면 안 돼. 가격대가 좀 부담되면 다이소에서 이 드롭비 컨실러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성비 아주 좋은데 커버력 좋고 부드럽게 발려서 이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브러쉬는 필리밀리의 811 브러쉬가 비슷해요. 이렇게 빽빽한 브러쉬로 발라주시면 돼요. 얇게 발리고 커버력 좋은 컨실러가 좋아요. 커버력이 좋아도 너무 뻑뻑하게 발리는 거는 파데 대용으로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꾸덕하게 발리면 되게 얼룩져 보이거든요. 이 드롭비도 좋고 삐아 컨실러가 되게 얇게 발려서 파데 대용으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삐아나 드롭비 추천합니다. 너무 붉은 부분은 조금 더 묻혀서 살살 두드려요. 약간 얹어주는 거거든요. 살살 두드려. 눈가가 너무 붉으니까 이쪽도 다크서클도. 그리고 여러분 눈가에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눈화장이 진짜 잘 번지거든요. 앞머리 쪽, 눈 뒷부분, 언더 이쪽에 많이 바르면 진짜 100% 번지고 눈화장하면서 엄청 찍혀요. 지워지거든요. 나 눈화장 왜 이렇게 번지고 화장할 때마다 여기 피부 망가지지? 그러면 이 주변에 많이 발라서 그런 거예요. 눈두덩, 눈꼬리 쪽, 언더 뒷부분, 눈 앞머리 이쪽은 거의 안 발라야 돼요.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하고 저도 이 뒤쪽은 아예 안 바르거든요. 이쪽 발라버리지 마시고 그냥 이 밑에만 이 주변만 발라도 톤이 연결돼 보여요. 주변을 발라서 경계를 지우는 거거든요. 브러쉬를 두드리면 결자국이 사라지거든요. 나는 힘 조절 어려워. 브러쉬 계속 결자국 나. 그러면은 그냥 브러쉬로 펴바르고 퍼프로 두드리면 돼요. 피부가 깔끔해졌죠? 이런 진한 자티는 똑같은 컨실러를 이제 작은 브러쉬에 묻혀요. 커버하고자 하는 부위와 브러쉬 크기가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컨실러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컨실러를 브러쉬만 바꿔서 톡톡 발라주면 가려지죠?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컨실러 펜슬로 해도 돼요. 컨실러 펜슬도 너무 밝지 않은 걸로 해주세요. 여기 붉은기가 심해서 여기도 톡톡 커버. 살살 두드려야 돼요. 살살. 그냥 가볍게 커버하는 거예요. 피부 답답하지 말라고. 내 피부 같지 않나요? 되게 자연스럽죠? 컨실러가 커버력이 높다 보니까 이것만 바르면 오히려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제품은 얇게 소량만 부분적으로 바르면 오히려 훨씬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컨실러면 덜 지워지고 아주 여름에 잘 맞는 베이스입니다. 반대쪽은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나는 부분적으로만 가리는 건 원하지 않아. 칙칙한 게 싫어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나는 홍조가 너무 얼굴 전체적으로 있어서 꼭 다 바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베이스를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맥의 롱에어 쿠션을 사용할 거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좀 롱에어 제품들이 좋겠죠? 여러분들 너무 글로시한 것보다는 세미매트, 매트 계열 쿠션, 파운데이션 선택해주시면 돼요. 쿠션을 이렇게 찍어서 볼
이마, 턱, 코에 이렇게 찍어주고 나머지는 퍼프 속으로 흡수시킬게요. 퍼프 촉촉해지라고 이렇게 흡수시켜줬고 여기서 포인트는 얼굴 중심부만 발라요. 이렇게 앞볼 쓸어주고 볼 두드리고 그다음 바로 미간을 발라요. 미간 바르고 이마 중앙 쪽 바르고 그리고 턱 마지막으로 코 쓸어주면서 모공을 채울게요. 그리고 진짜 조금만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여기 눈썹 밑에 살짝 연결. 그리고 이제 외곽 쪽은 안 바를 거예요. 더워서 끈적끈적거리고 땀이 많이 나잖아요. 특히 이 외곽 쪽은 많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발라버리면 일단 피부도 답답하지만 땀났을 때 지워지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여기 이렇게 파운데이션 국물이 흐를 거거든요. 수정할 때도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안 발라요. 물론 커버는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 앞쪽에만 발랐어요. 여기 중심부만. 근데 티가 안 나죠? 제가 호수를 밝은 걸 고르지 않았고 제 피부톤에 아주 잘 맞는 걸 잘 골랐네요. 그래서 아예 티가 안 납니다. 이게 딱 맞는 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거 바르시거나 조금만 밝으면 돼요. 이쪽은 좀 밝고 이쪽은 어두웠을 때 입체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밝아도 돼요. 오히려 어두운 걸 이 앞쪽에만 바르면 옆에서 봤을 때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어두워서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차라리 여기가 밝고 여기 어두운 게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서 아예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새로 묻히지 않고 그냥 잔량으로만. 아까 제가 흡수시켰잖아요, 남은 양을. 그래서 미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면. 이 미세한 양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경계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얇게 발랐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약간만 깔끔해진 상태로 만들면 돼요. 이런 거 다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얇게만 발라주세요. 그래야 진짜 잘 안 무너집니다. 진짜 이렇게 얇게 바르면 아무리 더워도 안 무너지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 무너진다. 그거는 두꺼워서 그래요. 두꺼우면 100% 무너져요. 이렇게 얇아야 돼요. 이 두께감 보이시죠? 안 바른 곳과 바른 곳이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이 정도로 얇게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커버력이 좋은 걸 발라주세요. 커버력이 얇은 거를 이렇게 얇게 바르면 바른 티가 아예 안 나고 하나도 안 가려지니까 피부가 깔끔해지지 않잖아요. 커버력이 좋은 걸 발라주시고 최대한 양은 적게. 그러면 바른 곳과 안 바른 곳 티도 안 나고 커버는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눈 주변 절대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눈화장 다 번져버리니까 눈 가까이는 다 안 발랐습니다. 이렇게 쿠션은 넓은 부위만 바르는 거예요. 중심부만 바르되 넓은 부위들만 발랐고요. 이제 좁은 부위, 콧볼, 눈 밑 이런 데는 좁은 부위인데 골치 아픈 부분이잖아요. 골치 아픈 부분들은 컨실러만 바를게요. 왜 쿠션을 안 발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얇게 발라야 안 무너진다고. 커버력이 낮은 걸 얇게 바르면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커버력이 높은 걸 얇게 바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위는 다른 피부보다 더 강하게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컨실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이 부분들을 가려줄게요. 브러쉬도 어떻게 묻히냐면 이렇게 묻히면 안 돼요.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발려요. 손등에서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아주 얇게 스며들어 있죠. 그러면 아주 얇게 발려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 묻혀야 얇게 발려요. 눈 밑에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그리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 얇게 한 겹 바르고요. 외곽 부분 저처럼 트러블이 있으면 또 아예 안 가리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부분적으로만 워터프루프가 잘 되는 컨실러를 발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잡티대 세필 브러쉬로 아까랑 똑같아요. 살살 점 찍듯이 가릴게요. 처음부터 세필 브러쉬로 가리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브러쉬로 희미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세필 브러쉬로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쉬워요. 이렇게 커버 다 했거든요. 이쪽은 아예 안 발랐습니다. 이렇게 안 묻어 나오죠. 물론 여기는 커버를 했기 때문에 지워질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안 발랐다. 근데 이 앞쪽은 얇게 쿠션 바르고 커버할 부분만 컨실러를 또 얇게 발랐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볍고 피부에 얇게 착 붙어있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혹여나 땀나서 지워지더라도 티가 덜 나고 이렇게 여름에는 최대한 가볍고 얇은 부분 커버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베이스를 다 한 다음에 픽서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너무 많이 뿌리면 오히려 베이스가 들뜨고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내 피부 건조함에 맞춰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퍼펙팅 루스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가 유분을 확실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요즘에 더우니까 유분이 진짜 많이 나와서 코 피지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코는 꼭 파우더를 해주시고 나는 땀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코랑 여기 이마 중앙 이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파우더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이 이마 중앙, 이간
코는 원체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파우더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인중에도 땀 많이 나고 이럴 때 파우더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땀이 나면서 되게 뭉쳐버리거든요, 베이스가. 그때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수정도 힘들어져요. 파우더를 안 하면 이 베이스가 굳어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금 녹아내려도 지워내기도 쉽고 덧바르기도 쉬워서 수정이 쉽거든요. 땀이 수정을 피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땀 말고 유분, 물은 메이크업에 강해요. 그래서 베이스를 정말 잘 해주시면 워터프루프 가능하고 유분 잡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땀은 체온에 의해서 되게 따뜻한 물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직접적으로 지워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데 파우더까지 해버리면 수정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수정을 쉽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파우더를 하지 않고 픽서도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모공 블러 효과가 있는 프라이머 느낌의 픽서고 더 매트하게 나오는 픽서도 있어요.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픽서로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고정해주시면 좋아요.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다. 그러면 저처럼 픽서 한 다음에 파우더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위에 아주 강해집니다. 저는 앞볼에 요철도 있고 피지가 많이 나와서 앞볼도 파우더를 할게요. 외곽 쉐딩도 땀이 많이 난다면 그냥 생략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이 외곽 쪽은 깔끔하게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메이크업을 많이 하면 땀 났을 때 정말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메이크업 막 지저분할 바에는 생얼이 차라리 낫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생략하는 게, 깔끔하게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나는 여기가 막 끈적거리는 게 싫다.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 싫다. 그리고 이 외곽 쪽에는 땀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쉐딩 브러쉬에 파우더 넉넉하게 묻혀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쉐딩이랑 섞어주세요. 그래서 쉐딩이랑 파우더를 한 번에 할게요. 뽀송뽀송하게도 만들어주면서 음영까지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쉐딩으로 블러셔 영역까지 살짝 칠할게요. 이러면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그을린 듯한 느낌이. 그 다음에 코 쉐딩은 리퀴드 타입에 쓸 건데요. 리퀴드 타입이 지속력이 훨씬 길고 덜 지워져요. 그리고 가루 타입보다 은근히 더 쉽거든요. 자빈드 서울의 딥 스모크 사용할게요. 이게 좀 진하긴 한데 이런 동그란 브러쉬로 바르면 이렇게 연하게 칠할 수 있어요. 이런 브러쉬 없으면 퍼프를 반으로 접어서 묻혀서 발라주시면 돼요. 진하기 때문에 넓게 펼쳐서 묻히고 이렇게 코끝에 톡톡톡톡톡톡. 저는 파우더 설명하다 보니 파우더를 먼저 해버렸는데 파우더 전에 해주세요. 그래야 얼룩지지 않아요. 이걸 먼저 하고 그 위에 파우더를 해주시면 돼요. 눈 앞머리 쪽에서 약간 C자로 더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이도록. 땀나고 그러면 금방 지워지는데 자빈드 서울 아이 프라이머가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덜 지워집니다. 다음에 컨실러 살짝 묻힌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쉐딩을 블렌딩 할 때는 컨실러로 해주세요. 쿠션은 더 묽은 제형이잖아요. 두드리다 보면 오히려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묽은 제형이 그래요. 더 물기가 없는 꾸덕한 제형으로 두드려주셔야 딱 알맞게 블렌딩이 됩니다. 컨실러 브러쉬로 이렇게 두드릴게요. 퍼프보다 이런 브러쉬가 더 편해가지고 자, 이렇게 블렌딩을 한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저는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핏 블러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컨실러 느낌이어서 약간 커버되듯이 발리거든요. 물들이면서 얇게 발라지는 제형이 아니라 컨실러처럼 피부가 커버되면서 발려요. 그래서 이 피부 커버가 덜 지워져요. 훨씬 깔끔하게 블러셔 표현이 되고 지속력도 괜찮아서 여름에 쓰기 아주 좋더라고요. 그 대신 너무 많이 바르면 좀 텁텁하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형이 약간 무거운 편이거든요. 가벼운 제형은 아니어서 저는 토스티 피그를 골랐습니다. 저는 여름에 맞춰서 이렇게 누디한 컬러를 바를 거예요. 이렇게 퍼프 아랫부분에 이렇게 붙이고 저는 사선에 바를게요. 원하시는 부위에 이렇게 톡톡 발라주세요. 제가 커버를 여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덮이듯이 발려서 깔끔하게 블러셔를 바를 수 있어요. 여름에는 홍조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기 쉽잖아요. 이렇게 커버력이 있는 컨실러 같은 블러셔를 발라주시면 좋죠. 나는 이런 제품 또 사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실러에 틴트, 립스틱, 립 제품을 섞어보세요. 컨실러랑 섞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저는 약간 그을린 듯한 느낌을 원해서 위쪽 사선으로 바를게요. 콧잔등이도 여름에도 이런 블러셔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나는 홍조가 너무너무 심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실러에 립 제품 섞어서 색깔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발라보세요. 조금 커버가 되면서 발려서 그냥 블러셔 바를 때보다 더 나아요. 근데 나는 정말 심하다. 너무너무 붉어진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야외 활동할 때 블러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연의 블러셔가 있는 거니까 블러셔는 생략하는 걸로.
그리고 턱끝이랑 코끝에도 색감을 연결할게요. 그리고 퍼프 위쪽으로 컨실러 묻은 퍼프로 두드려서 블렌딩. 그리고 여름에는 주근깨, 기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드러내세요. 그게 되게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릴 거예요. 눈썹을 평소처럼 그린 다음에 여러분이 두꺼운 눈썹 디자인도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 1mm 정도 더 두껍게 그려볼게요. 눈썹을 그린 다음에 매직 실러, 아주 유명하죠? 꼭 코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끝이 많이 지워지잖아요, 땀나면. 이렇게 하면 진짜 잘 안 지워지거든요? 끝부분 위주로 눈썹을 발라요. 이게 딱 코팅을 해주니까 진짜 잘 안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리퀴드 타입을 사용할 거예요. 가루 타입은 땀과 유분에 약해서 금방 지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섀도우를 너무 많이 하면 자칫하면 답답해 보이고 더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갑해 보이지 않도록 음영과 색감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 리퀴드 타입을 사용해서. 요것도 자빈드 서울이고 4호 딥 코랄 이런 색감이거든요. 그냥 음영 느낌 있잖아요. 브라운이나 잿빛 그런 음영 컬러만 써도 되는데 저는 음영감 플러스 색감도 약간 넣어서 더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컬러를 골랐고요. 붉은기가 있으면 좀 더 혈색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손바닥에 던 다음에 손가락으로 비벼요. 그러면 진짜 골고루 잘 묻거든요. 끝부분, 앞부분 위주로 바를게요. 전체적으로 발라도 되는데 이렇게 바르는 게 조금 더 입체감이 있거든요. 얘가 단점이 진짜 빨리 말라버려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블렌딩. 뒷부분, 앞부분 위주로. 가운데는 그냥 잔량으로만 지나가요. 쓱쓱. 여러분 이게 눈매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눈을 떴을 때 음영이 살짝 느껴지면 되거든요. 너무 넓게 발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눈 떴을 때 음영이 한 이 정도에 느껴져야 되는데 한 이 정도로 넓게 느껴진다? 그러면 되게 부어 보여요. 그래서 눈 떴을 때 살짝만 느껴지는 그 높이로 이거는 내가 눈 떠서 확인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바르면 안 됩니다. 부어 보여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좀 좁게 발라주세요. 너무 넓지 않게. 그리고 만약에 다 말라버렸다 아직 블렌딩 못했는데 그러면은 컨실러를 수정하면 돼요. 근데 또 컨실러가 많이 묻어있으면 지워지지는 않고 여기 컨실러가 다 묻어버리거든요. 진짜 잔량으로만. 퍼프도 그냥 퍼프에 묻어있는 잔량으로만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 말랐으면 브러쉬에 남아있는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세요. 아까 피부에 바르면서 남아있는 파우더로 한 번 더 코팅이 될 거예요. 속눈썹도 한번 쓸어주세요. 남은 양으로만. 유분을 확 잡아서 눈가 번짐을 막는 거예요. 언더에도 그냥 잔량으로만 하면 됩니다. 파우더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 주름에 다 껴버려가지고. 아이라인은 잘 안 지워지는 리퀴드 타입 클리오 슈퍼프루프 킬 브라운, 카카오 브라운. 지금 색감에 잘 어울려서 이 컬러를 골랐습니다. 라인은 최대한 리퀴드 타입을 사용해주세요. 유분에 강하다 보니까 얘는 번지더라도 젤 타입보다는 덜 지저분해져요. 젤 타입은 번지면 답이 없거든요. 완전 팬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퀴드 타입도 잘못 고르면 가루 떨어지는 그런 제품도 있거든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클리오가 리퀴드 라이너를 되게 잘 만들고요. 에뛰드도 좋습니다. 조금 연한 리퀴드 라이너로는 컬러그랩. 그 제품들은 가루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속력도 좋고.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런 젤 타입의 아이섀도우를 쓸 거거든요. 이거는 몰튼 아메리카노. 그냥 일반 섀도우가 아니라 약간 젤리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가루 날림이 덜하고 조금 더 지속력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제형으로 아이라인 위를 풀어줄 거예요. 이런 젤리 같은 제형을 단독으로 쓰면 잘 번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먼저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 위를 덮어주듯이 코팅하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번지지 않습니다. 얘만 쓰면 번져요. 라인 윗부분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발라주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도록 위에를 풀어줬고요. 다음에 뷰러를 할 건데요. 덮다 보면 뷰러가 금방 풀려버릴 수 있잖아요. 일단은 뷰러를 똑같이 해주세요. 다음에 투명 마스카라 있잖아요. 마스카라 픽서로 해도 돼요. 조금만 발라주세요. 얇게. 너무 듬뿍 바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게 말라버리기 전에 빨리 뷰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때는 살짝만. 마르기 전에 해야 돼요. 투명 마스카라를 발라서 속눈썹이 약간 빳빳해질라 그러잖아요. 빳빳해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뷰러를 한 번 더 하면 그대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컬링이 되게 오래가요. 근데 발라버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뷰러를 하면 이미 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 뷰러에 속눈썹이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고 억지로 하려다가 속눈썹 뽑히거나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마르기 전에 빨리 뷰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컬링이 진짜 오래가요. 저는 뷰러를 하면 점막이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점막 가까이를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점막 쪽을 채워줬고요. 속눈썹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는 마스카라 없이 속눈썹만 붙일 거예요. 마스카라 안 하면 눈화장 번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유지돼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조금 또렷한 디자인을 붙이면 마스카라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필리밀리 또렷 데일리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여주는 거죠. 간격은 한 1mm에서 2mm? 약간 촘촘하게 붙이고 있어요. 또렷해 보이려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또렷해졌죠? 조금 더 컬링을 지속하고 싶으면 투명 마스카라를 마지막에 발라도 좋아요. 투명이다 보니까 번질 일도 없고 또 내 속눈썹이랑 이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다 보니까 은근히 더 또렷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꼭 안 해도 돼요. 근데 속눈썹을 안 붙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마스카라만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방법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마스카라 픽서만 추가하면 돼요. 투명 마스카라 아니면 마스카라 픽서 둘 다 가능합니다. 순서도 상관없거든요. 픽서 먼저 바르고 마스카라 발라도 되고 마스카라 바르고 픽서 발라도 되는데 조금 더 마스카라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마스카라를 먼저 바르는 걸 추천해요. 픽서 마지막에 바르는 걸. 왜냐면 마스카라를 발라서 일단 결을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픽서 발라주면 좋거든요. 이전 영상을 본 단이들은 알겠지만 제가 뉴욕 여행할 때 마스카라 픽서, 투명 마스카라 이런 걸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눈화장이 30분도 안 가요. 30분 만에 다 번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픽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잖아요. 평소에는 늘 픽서를 잘 챙겨 바르니까 전혀 안 번졌거든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바른 다음에 픽서를 이제 바를 거예요. 픽서는 투명 타입은 마스카라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 투명 타입은 약간 하얗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은 마스카라 전에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컬러가 들어있는 이건 브라운 컬러거든요. 컬러가 있는 마스카라 픽서는 마스카라 후에 발라도 돼요. 이렇게 픽서 발라주잖아요? 그럼 마스카라 절대 안 번져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눈화장이 번진다는 거는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속눈썹은 안 번져요. 아이라인이 번진 걸 수도 있고 섀도우가 번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더를 할 건데요. 이 애교살도 더우면 더 잘 지워지거든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이런 스틱 타입의 섀도우를 먼저 바를 거예요. 이 프로타주는 분필같이 나오는 가루 타입이고요. 사각사각 분필 같죠?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스틱 타입. 젤 제형이에요. 그냥 가루가 아니라 젤리 같은 제형.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피온이고요. 이건 삐아 라이너인데 엔젤, 어뮤즈의 루미 베이지. 이 분필 타입과 다르게 젤 제형들이에요. 그래서 말라버리면 문질러도 그대로 굳어서 잘 안 지워져요. 물에도 강하고 땀에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제형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섀도우 타입에 덧바를 건데 사실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제일 잘 안 지워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더 저렴한 제품을 찾고 싶어서 삐아도 써보고 어뮤즈도 써봤는데 그래도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게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 강력한 느낌? 어뮤즈랑 삐아를 비교하면 어뮤즈가 훨씬 부드럽게 발려서 발림성이 좋고 또 컬러도 애교살이 딱 적합한 컬러들이어서 컬러 발림성 생각하면 어뮤즈가 좋은데 삐아가 조금 더 고정력이 세요. 아무튼 저는 제일 좋아하는 피오닐에 눈 밑에 바를게요. 눈 밑 주름에 많이 끼는 분도 있고 안 끼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타고난 건데 너무 주름에 많이 끼는 분들은 차라리 깔끔한 느낌을 원할 때는 너무 밝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밝은 컬러가 더 주름에 껴 보여요. 조금 더 차분한 컬러, 좀 더 어두운 컬러 발라주시는 게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바른 다음에 브러쉬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아요. 뭉쳐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르면 좀 지저분해 보여요. 펄이 너무 자글자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섀도우를 바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밝은 컬러 말고 구호 시어 누드를 바를게요. 또 브러쉬로 한 번 더 문질러서 살살 문질러서 정리. 애교살에만 바르면 너무 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앞머리까지 살짝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뒷부분, 너무 앞쪽에만 칠했잖아요. 이제 뒷부분은 라이너를 쓸 거예요. 섀도우 타입보다는 이런 아이라이너가 훨씬 지속력이 기니까 저는 삐아의 누로즈를 쓸 거예요. 뒷부분에 음영을 좀 넣을게요. 특히 여름에는 라이너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섀도우는 금방 날아가서 이렇게 칠하고 이번에도 브러쉬로 문지르기. 약간 퍼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도 그릴게요. 약간 묻어나온 걸로. 그리고 이건 꼭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 눈이 더 딥해 보이고 싶어서 앞부터 중간까지 속눈썹 라인도 살짝 칠할게요. 이건 꼭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좀 더 메이크업이 진해 보이고 싶어서 이러면 조금 더 눈이 약간 느끼해지거든요. 조금 더 눈이 깊어 보여서 언더라인을 그렸고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를 해야겠죠. 이거까지 하면 진짜 안 번져요. 일단 눈꼬리가 잘 번지잖아요.
특히 웃을 때 이 눈가 살이 접히는 분들은 진짜 잘 번지거든요? 눈꼬리 꼭 발라주시고 아이라인도 걱정된다면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면서 아이라인 쪽도 발라주고 저는 언더에도 라인 그린 거 가까이 애교살에는 너무 많이 안 바르는 게 좋아요. 주름에 더 낄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피부를 약간 코팅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르면 찌글찌글? 피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언더 속눈썹도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언더에도 발라볼게요. 번지면 안 되니까 언더는 그냥 픽서만 바를게요. 이 픽서도 브라운 컬러여서 은근히 또렷해지니까 이렇게 언더 픽서까지 했고 속눈썹에도 실러 발라주시면 좋아요. 소량만.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무거워서 컬링이 내려앉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근데 저는 픽서 하면 속눈썹에 안 바르긴 해요. 픽서가 충분히 코팅을 해줘서. 그리고 이제 립 라인을 그릴 건데 언더 라인으로 그렸던 걸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아이라이너니까 잘 안 지워져서 이 삐아에 립 라이너 있거든요? 그거 잘 안 지워지긴 해요. 그거 써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색깔도 지금 잘 어울리니까 이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립 라이너도 보여드릴게요. 이 삐아 립 라이너도 진짜 잘 나왔어요. 잘 안 지워지거든요? 누디 로지.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틴트 바르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하는 건데 립 라인을 좀 진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이걸 추가로 그려볼게요. 이거는 클리어 펜슬 라이너 바닐라 베이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립 라인을 조금 진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입술은 저는 여름에는 블러 타입이 좋더라고요. 뭐 이건 그냥 취향 차이긴 해요. 저는 여름에는 글로시한 거 바르고 머리카락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렇게 찝찝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러 타입을 바를 거예요. 제가 입술에 주름이 많고 각질이 진짜 많아서 블러 타입 바르기 힘든 입술인데 컬러그램이 블러 립을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이런 스틱 타입은 주름 많은 사람은 더 바르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주 잘 만들었어. 물론 글로시한 타입이 더 각질 부각이 없긴 해요.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다. 립밤 바른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 건조한데 그래도 잘 발린다. 제가 바르는 컬러는 1번 누디 버터. 립라인을 진하게 그리면 더 입술도 커 보이고 입체적으로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픽서. 이렇게 또 뿌려서 고정시키고 목 톤업했으면 목에도 살짝 뿌려주시면 좋아요. 짠! 렌즈 끼고 머리를 하고 왔고요. 렌즈는 올리브 그린을 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할 거예요. 더샘의 프로스티 쉘. 그냥 진짜 조금만. 너무 많이 버렸다. 하하. 여기는 그나마 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바르는 거죠. 하이라이터 발랐으니까 픽서를 또 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름에 절대 안 번지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 번지고 안 지워지는 여름용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계속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 영상이 다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메이크업 철벽 방어 하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더위 조심하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한 주간도 화이팅! 감사합니다.